안녕하세요. 보험가 상속의 김병선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상속세를 걱정 안 해도 되셨던 분들이 이제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단계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계시고, 애초에 상속세를 걱정하셨어야 되는 분들이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게 요즘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보험 증권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내 재산에 더해질 수 있다. 그쵸?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붙는 게 아니라 사망보험금도 내 재산에 더해지면서 내 세금을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 사망보험금에 세금 붙는 건 당연하고요. 잘못 설계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그 해법을 공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내용만 다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쉽게. 자, 보험에는 등장인물이 3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계약자고요. 두 번째는 피보험자입니다. 사망하는 사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자죠. 사망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증권을 한번 열어보세요. 대부분의 케이스가 첫 번째 상황처럼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가 남편이고요. 피보험자 역시 남편입니다.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 재산이 5억보다 현저히 안 된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근데 5억이 조금 넘어간다, 5억 근처다 그러시는 분들은 내 사망보험금이 내 재산에 더해짐으로써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 상증세법 제8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은 보험으로 치면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보험금, 사망보험금이라는 뜻이죠. 이 보험금은 피보험자,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쉽게 말하면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항에 나와 있는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낸 게 피상속인이 낸 거면 계약자만 다른 사람인 거죠. 실제로 돈은 피상속인이 냈다면 그래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경우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서 상속세를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계약자가 아내예요. 아내는 전업주부예요.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피보험자죠. 그리고 돈을 아내가 가져가요. 이럴 경우, 자, 계약자는 아내지만 자금 출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는 실제적으로 피보험자가 냈죠?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상속재산에 사망보험금이 포함돼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아내가 실제로 자금 출처가 있어요. 근로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자금 출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했고 이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받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금을 내냐면 이 사망보험금의 주인은 누구냐면 돈을 낸 사람이 아내예요. 근데 아내가 살아있죠. 남편이 사망한 겁니다. 근데 자녀가 돈을 가져갔죠. 돈의 주인이 살아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하고 상관없이 보험을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냐면 자금 출처가 있는 아내가 돈을 내고요. 남편이 사망을 하고 아내가 사망보험금을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자기 돈을 자기가 받은 거니까 상속세, 증여세와 무관하게 되는 거죠. 또는 자금 출처가 있는 자녀가 계약자가 돼서 납부를 하고 아빠가 사망을 했는데 자녀가 수령해 간 거죠. 이럴 경우에도 상속세나 증여세랑 상관없이
온전한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세금 없이 받아서 아빠의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은 상속세 납부 컨셉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 빨리 좀 수정을 하면 되지 않냐? 그래도 뭐 국세청에서 모르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상증세법 82조에 나와 있는 지급 명세서 등의 제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급 명세서 또는 명의 변경 내용을 보험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냥 보험사 콜센터 전화해서나 아니면 고객센터 가서 그냥 명의 바꾸거나 보험금 받고 끝나는 줄 알지만 보험사는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 보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중도인출 포함해서 전부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애초에 설계를 잘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방법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실제로 그냥 대충 이렇게 상속세를 신고를 하고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4월 1일날 사망을 했습니다. 1일날 사망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상속세 신고 기한이 언제죠? 4월 말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5, 6, 7, 8, 9, 10, 10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를 해야 돼요. 그쵸? 10월 말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세청에서는 이 상속세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사를 하냐면 이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동안 또 조사를 해요. 그러면 11, 12, 1, 2, 3, 4, 5, 6, 7 그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모든 상속건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럴 때 내 이 계약자를 바꾼 거나 누가 냈는지에 대한 조사도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거에 있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소세나 아니면 법인세, 부가세 이런 거는 신고 납부 세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고한 대로 세금이 나오는 건데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부가 세목이에요. 하나씩 다 점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요령이 있진 않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2010년도 1월 달에 보험을 가입했다. 근데 가입한 게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한 거예요. 계약자가 남편이고 계약자가 남편, 피보험자도 남편,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분증 2개 들고 가면 됩니다. 아내나 자녀, 자금 출처가 있는 사람과 같이 신분증을 들고 고객센터를 방문을 해서 이거를 아내로 바꿔주고요. 자금 출처가 있는 수익자도 아내로 바꿔줘라는 겁니다. 지금 2011년도죠. 지금 1월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2021년도죠. 지금 2020년이라고 칠게요. 그냥 딱 10년 지났다고 칠게요. 총 20년 납짜리 보험을 내가 10년을 잘못 설계한 걸로 낸 겁니다.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 계약자랑 수익자를 바꾸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년은 내가 냈고 10년은 아내가 냈어요. 그쵸? 내 사망보험금이 만약에 5억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아내가 수령할 때 2억 5천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리고 나머지 2억 5천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아내의 재산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민법이든 세법이든 아내의 재산, 고유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라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저도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항상 뭐 지금 가정 상황이나 이런 거 여쭤보고 굳이 이렇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따로 설정할 필요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아까 처음 경우처럼 남편 상속인 해놓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설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진짜 한 2억 5천 내고 5억을 수령해서 2억 5천 정도를 줄인 줄 알았는데 이 5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뭐 40%, 50% 부과되는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제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용이.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전화 말고. 문자를 주실 때 성함, 그리고 지역, 카톡으로 주시는 분들은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용건을 이렇게 지금 보험 설계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연락했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연락 주신 구독자님 상황에 맞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부동산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납부제원으로 제대로 세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서비스로 이렇게 채점을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네, 이왕 하는 김에 적당하게 상속세도 계산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보험을 요 내용을 말씀을 안 드렸구나. 우리가 보험을 5년 전에 계약했다, 7년 전에 계약했다, 이런 상태에서 나는 우리 자녀 애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보험을. 그쵸? 근데 애가 자금 출처가 없으니까 애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현금을 증여하든 뭘 증여하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 이거 안 됩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도 이거 상증세법 34조 보험금에 증여해보면 보험금 수령인 재산을 증여받아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도 증여재산으로 봐서 세금을 이렇게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세금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바꿀 때는 증여로 이렇게 하면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영상 이제 마쳐보겠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75세 이상이라면 보험이 누구나 가입을 하고요. 종신보험도. 병력이 있어도 여기 아래 3가지 사항에 아니오라고 답변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가입 가능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